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판입니다. 동탄 신도시 66층 주상복합 상가 화재로 4명이 숨졌습니다. 비상벨은 늦게 울렸고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초대형 고층 건물 화재 상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억대 그림 거래를 특검이 조사 중입니다. 왜 우병우 수석의 그림 거래에 특검이 주목하고 있는지 집중 분석합니다. 설 연휴 후에 첫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지금도 도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 격해진 양쪽 집회 상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하겠습니다.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탄핵 사태가 언론과 음모 때문이란 SNS 메시지를 보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오늘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66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시민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선 차순우 기자입니다. 상가 창문마다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아줌마 어떻게 해? 저 아줌마 저기 아줌마. 시뻘건 불길도 치솟아 오릅니다. 오전 11시쯤 66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인 경기도 동탄의 메타폴리스 옆 4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뒤에서 연기가 계속 막 나고 이제 유리창을 깨고 사람들이 계속 구해달라고 소리를 내더라고요. 불은 1시간 10분 만에 진화됐지만 건물 안에서 철거 공사를 하던 근로자 62살 이모 씨 등 2명과 두피관리샵에 있던 44살 강모 씨와 직원 27살 강모 씨 등 4명이 숨졌습니다. 유독가스를 흡입한 주민 60여 명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창문을 깨고 건물 3층 바닥에 설치된 소방에어 매트로 뛰어내려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연기에 휩싸인 긴박한 상황에서 당시 창문을 깨기 위해 시민들이 던진 집기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불이 난 곳은 3층에 위치한 어린이 놀이시설 뽀로로 파크가 있던 곳입니다. 화재 당시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어린이 등 고객은 없었습니다. 용접을 하다 그랬는지 절단을 하다 그랬는지 아니면 관계자들에 대한 화기 취급이 있었는지.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일 오전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삽시간에 연기가 번지면서 메타폴리스 부속상가 건물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옥상으로 피한 시민들과 상인들은 에어매트로 뛰어내리고 놀란 아파트 주민들도 옷까지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황급하게 대피해야 했습니다. 긴박했던 화재 순간 구본승 기자입니다. 오전 11시쯤 꽝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야하는 고함이 들렸습니다. 곧바로 검은 연기가 꽉 차면서 상가 3층은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상가 입구는 수백 명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시민 10여 명은 4층 옥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일부는 3층 창문을 깨고 소방당국이 설치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습니다. 상간의 병원에서는 불이 났다는 소리에 환자들이 수액을 매단 채 뛰어나왔습니다. 대형마트로 장 보러 나온 시민들도 긴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훈련이 아니라 실제로 불났다 해서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아신 분들은 고객님들 먼저 대피시키고 저희가 나온 거예요. 상가와 연결된 66층 고층 아파트 주민들도 대피 안내 방송에 혼비백산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급히 빠져나오느라 주민들은 옷까지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아파트로 불이 번지지 않아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TV조선 구본승입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4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티로폼 등이 타면서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번져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화재가 진압된 지 6시간이 지났지만 상가 내부는 검게 그을렸고 아직도 유독가스가 피어오릅니다. 희생자 4명은 모두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2명은 불이 난 뽀로로 파크 내 작업장에서, 나머지 2명은 같은 층에 있는 피부과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저희가 그냥 연기 계속 들어오니까 저희가 가야 되겠다 싶어서 생각이 되니까 나온 거였지. 상가에 있던 40여 명도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이 난 뽀로로 파크는 극지방을 연출하는 인테리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티로폼 등 가연성 자재가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건물 전체로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특히 가운데가 뻥 뚫린 건물 구조는 유독가스가 더욱 빠르게 번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재가 어린이 놀이터였기 때문에 스티로폴이라든지 화학 제품들에 의해서 급속하게 연소가 됐고 농연이 심하게 발생된 상황입니다.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고 화재 직후 경보음을 듣지 못해 대피가 늦어졌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가란 말 못 들어가지고 그냥 계속 남아있다가 안 되면서 그때서야 좀 나온 거예요. 한 40분 넘어서 나와요. 동탄시의 랜드마크인 메타폴리스는 최고 66층 아파트 4개 동과 상가 건물 2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정조준하고 있는 전방위 압박에 나선 특검 상황을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부터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 또 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까지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 전 수석의 미술품 거래를 수상하다고 보고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구입 시기도 자금 출처도 의문이 생깁니다. 다음 주 우 전 수석을 직접 소환 조사할 것이란 소식도 들립니다. 자, 먼저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부터 먼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기자, 특검이 오늘 화랑 대표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 우찬규 학고제 대표를 소환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 대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에 이유한 화백의 그림, 조응 등을 판매한 사람입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4억 원대의 그림 6점을 가족회사 정강의 이름으로 사들여 개인 소장용으로 횡령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고제 우 대표는 특검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미술품 구매와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또 김상률 전 수석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문체부 인사 개입과 관련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제는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백승석 경위를 불러 우 전 수석의 아들이 의경 복무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캐물었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우 전 수석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들에 대해 전방위 압박에 들어간 겁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특검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검 사무실에서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자, 리포트 보셨습니다만 우 전 수석이 구입한 이 고가의 그림의 자금 출처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은 이유한 화백의 그림 등 작품 6점을 갤러리 학고제에서 구입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값으로 지불한 수억 원의 자금 출처에 따라서 이 횡령이나 탈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은 2014년 갤러리 학고제로부터 이유한 화백의 조응 1994와 1995를 3억 1천만 원에 구입합니다. 정강은 다음 해 미술품 1억 3천만 원 상당을 추가로 구입해 재무제표엔 2015년 기준 4억 4천여만 원의 상당의 서화가 재산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난해 정강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땐 해당 그림들이 없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이 미술품들을 학고제 수장고 등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우 전 수석이 회사 명의로 개인 미술품을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개인 미술품을 회사 돈을 이용해 샀다면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공직자 재산신고 목록에도 누락됐던 만큼 탈세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고제 관계자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그림을 우 전 수석의 집으로 배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에 출석한 우찬규 학고제 대표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자택 맞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엔 어디로 갔었나요? 처음부터 창고에 있었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그림 취득 과정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짚어볼 대목이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물러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이유한 화백 작품 구입 경위를 조사하는 이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했다, 이런 의혹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최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횡령 의혹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한 달 뒤 이 감찰관은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정작 옷은 자신이 벗었습니다. 검찰이 이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혐의를 수사하며 특별감찰관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자 사표를 낸 겁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전 감찰관이 물러나는 과정에 우 전 수석이 개입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우 전 수석의 감찰 방해 행위는 특검법에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전 감찰관의 조사 과정에 우 전 수석이 방해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됩니다. 당시 민정수석실이 특별감찰관실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앞서 특검은 백방준 전 특별감찰관보를 참고인으로 불러 청와대 외압 여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자, 이렇게 리포트 보시면 우병우 수석의 그림 구매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찬규 학고제 대표,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같은 종친이라는 혈연 관계를 바탕으로 아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서로 간의 믿음으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거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은영 기자입니다. 우찬규 학고제 대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단양 우씨 종친으로 20년 직입니다. 지난 2013년 우 대표의 장남이 재벌 3세들과 대마초 흡연 혐의로 적발됐을 때 당시 변호사였던 우 전 수석이 변론을 맡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미술계에서는 두 사람이 돈독한 관계라는 사실이 암암리에 퍼진 상황. 잘했지. 우병우는 또 같은 모시라고 해가지고 가깝지. 우병우가 잘했어요. 우병우는 민정이 들어가고 나서. 미술계는 우 전 수석이 우 대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몇 년 전부터 위장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이우환의 작품들을 구입할 수 없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막 무조건 하고 막 다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우 대표는 1988년 학고제 갤러리를 오픈해 고 미술전으로 미술계에 등장했습니다. 이후 현대미술로 영역을 확장하고 공격적인 활동으로 학고제 갤러리를 국내 메이저급으로 성장시켰습니다. TV조선 백은영입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은 고영태 씨의 인맥이 곳곳에서 작동했습니다. 최 씨와 함께 미얀마 K타운 사업에서 이권을 챙기려던 이노섭 씨도 고영태 씨가 최 씨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성재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와 함께 공적개발 원조 사업인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서 이권을 챙기려던 이노섭 씨. 특검 조사 결과 인 씨와 최 씨를 연결해 준 사람은 고영태 씨로 확인됐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초쯤 최 씨와 함께 미얀마 내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했는데 최 씨가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찾자 인 씨를 소개한 겁니다. 최 씨는 이 인연으로 인 씨가 운영하는 M사를 K타운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게 힘써줬습니다. 최 씨의 추천으로 인천 세관장에 임명된 김대섭 씨도 고 씨의 인맥이었습니다. 고 씨는 2015년 12월 인천 세관장에 적합한 인물을 물색하라는 최 씨의 지시에 김 씨를 소개했습니다. 고 씨의 친척인 고창수 전 대한항공 제주지점장은 안종범 전 수석이 챙겼습니다. 고창수를 제주지점장으로 발령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까? 우리 대표이사한테 요청을 해왔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 추진단장 역시 2014년 5월쯤 고 씨를 통해 최 씨를 알게 되면서 광고 관련 이권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에게 수천만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YJ콥스 대표 박채윤 씨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박 씨는 오늘 오후 다시 특검에 소환됐다가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네, 나오세요. 코너 나와주세요. 최순실 씨 단골병원 김영재 의원 원장에 모인 박채윤 씨가 구급차로 실려갑니다. 박 씨는 구속 13시간여 만에 특검 사무실에 다시 소환됐다가 호흡곤란 증상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박 씨는 앞서 오늘 새벽 뇌물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박 씨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안정을 취한 뒤 구치소로 돌아갔고 특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안종범 전 수석 측의 명품 가방과 고급 양주 그리고 현금 2,5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가 대표를 맡은 YJ콥스는 지난해 의료용 특수실 개발 과제로 정부로부터 15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또 남편 김 원장과 함께 청와대에 출입하고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도 수차례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안전수석의 부인도 재소환할 방침입니다. 안전수석의 부인은 지난 설 연휴를 전후해 특검의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TV조선 윤을입니다. 한화그룹 3남 김동선 씨가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탔던 명마 블라디미르 구입경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특검이 최근 구치소를 찾아가 한화그룹 3남 김동선 씨를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술집에서 여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 정유라 씨와 함께 출전해 금메달을 따는 등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김승현 회장 구명 로비하셨다는 사실인가요? 특검은 정 씨가 수십억 원대 명마들을 구입한 방식을 김 씨에게 확인했습니다. 특히 특검은 정 씨가 작년 10월부터 타기 시작한 명마 블라디미르를 구입한 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특검은 이 말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최 씨와 정 씨가 삼성의 자금을 지원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최 씨가 독일에 세운 코레 스포츠에 220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 원가량을 송금했습니다. 이 자금은 정 씨가 탄 명마 비타나 V 등을 구입 비용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삼성과 블라디미르 구입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 중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이 실패하자 박영수 특검팀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압수수색을 재시도할지 필요한 자료만 건네받을지를 놓고 내부 검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다음 주 중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특검팀은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하자 주말인 오늘도 압수수색 재시도와 필요한 자료만 받는 임의 제출 수용을 놓고 내부 회의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 측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지만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다음 주 초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팀 내부에선 청와대 압수수색보다 오는 8일에서 10일로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가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대면 조사는 아마 일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이 원하는 자료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받는 대신 대통령 대면 조사 일정에서 청와대 측의 양보를 받아내는 식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 일부에선 확실한 증거 확보와 기싸움을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언론이 탄핵 공세를 펼친다고 비판하는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 논란입니다. 김 수석은 메시지를 공유하는 법까지 일부러 배웠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전현직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온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언론이 묻지마 탄핵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왜곡 과장된 내용으로 국민들의 눈을 멀게 하고 분노를 터뜨리게 한다고 비판합니다. 이 메시지를 주변에 퍼뜨리면 언론이 숨기고 있는 탄핵의 거대한 음모와 음습한 장막을 걷어낼 수 있다고도 합니다. 메시지는 김규현 외교안보 수석이 보냈습니다. 김 수석은 어젯밤 일부러 메시지 공유 방법까지 배워 주변인 10여 명에게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이라는 게 이제 페어해야 되잖아요. 저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죠, 당연히 거기에. 야당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현직 외교안보 수석이 또 업무용 휴대폰을 이용해가지고 망언을 퍼나르면서 친박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혈안이 돼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김 수석은 앞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을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김 수석은 외국에서도 9.11 테러 등 대형 재난사고에 대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서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때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자, 지난주 설 연휴로 한 차례 쉬었습니다. 촛불 집회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즉각 탄핵, 또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외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홍현지 기자, 촛불 집회 행진 시작했습니까?
네,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대에서는 가수의 공연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14차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기존 촛불 집회 때처럼 청와대와 총리공간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 세 방향으로 나뉘어 행진하면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사전 집회는 처음으로 강남에서 열렸습니다. 퇴진행동 측은 오후 2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사전 집회를 갖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삼성전자 사옥까지 행진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체포해 가두는 퍼포먼스도 펼쳤습니다. 본 집회는 오후 5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특검 소환 과정에서 고함을 치는 최순실 씨를 향해 호통을 쳐 화제를 모은 미화원 임모 씨와 세월호 민간잠 수사 황병주 씨 등이 무대에 올라 발언했습니다. 퇴진 행동은 박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2월에는 탄핵하라, 황교안 사퇴하라는 구호도 외쳤습니다. 퇴진 행동 측은 이달 안에 탄핵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는 오는 25일 전국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자, 촛불 집회에 맞서서 서울 대한문 앞에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도 열렸습니다. 도심을 행진한 뒤에 지금 2부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집회 아직 진행 중입니까? 네, 박사모 등 친박단체가 참가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을지로 일대 행진을 마치고 지금 다시 대한문에 모여서 현재 2부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모인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특검 해체를 외쳤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보고 싶다며 집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좌파를 쓸어내는 국가의 책무이지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의원회관 내 박 대통령 풍자 누드화 전시로 논란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에 대해서도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참가자들은 돈을 받고 집회에 참가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대부분 중장년과 노년층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를 유모차에 싣고 온 참가자도 등장했습니다. 태극기 집회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서석구 변호사와 탄핵을 탄핵하라의 저자 김평우 변호사, 일부 새누리당 의원 등도 참석했습니다. 오늘 집회는 잠시 뒤 밤 8시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서울 대한문에서 TV조선 최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친박 단체가 서울시 승인 없이 시청 광장에 텐트를 설치한 지가 15일째가 되면서 이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충돌 상황에 대비해서 경찰에 보호 요청까지 했습니다. 조세혜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청을 잇는 도로 사이 촘촘한 경찰벽이 설치됐습니다. 오늘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예고된 서울 도심. 본 집회 시작 전부터 일대 도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서울광장 사용을 두고 탄핵 찬반 양측 간 긴장감이 고조된 만큼 경찰이 사전 대비에 나선 겁니다. 탄핵이 인용이 되게 된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진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맞서서 싸우고 있는데 서울광장엔 지난달 21일부터 탄핵 반대 측의 애국 텐트와 연평해전 천안함 희생자를 기리는 분향소가 설치된 상태. 하지만 서울시는 무단으로 광장을 점거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탄핵 찬성을 주장하는 박근혜 퇴진행동 측이 애국 텐트가 들어서기 전에 이미 서울광장 사용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탄핵 찬반 양측 사이 충돌을 우려해 경찰에 장소 보호 요청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합법적으로 사용 승인권을 확보한 시민들을 위해서 현재 지금 불법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텐트는 조속히 원상복구돼야 한다고. 경찰은 광장 주변에 경력 12개 중대를 배치해 만인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박단체 측은 광장 점거를 이어나겠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TV조선 조세입니다. 네, 다수의 대권 주자와 야당 지도부들이 발길을 끊었지만 문재인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은 다시 시작된 촛불 집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촛불 집회든 태극기 집회든 정치인의 집회 참석을 자제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다시 촛불 연단에 선 이재명 성남시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종범이라며 냉 비난했습니다. 대통령 행세를 할 뿐만 아니라
다시 대대적인 반격을 통해서 기득권자로 돌아올 계획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북콘서트가 끝나자마자 광화문 촛불 대열에 합류합니다. 하지만 안희정 충남지사는 처음부터 촛불 집회와 거리를 뒀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탄핵안 가결 뒤부터 계속 불참해왔습니다. 우선 국정 안정이 중요합니다.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태극기 집회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인재 전 의원과 친박계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특검과 헌재 등 사법기구의 중립을 위해 정치인이 집회 참여를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촛불 집회든 맞불 집회든 정치인의 참석을 자제하는 이런 사당 좀 협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된 주말 서울 도심이 각종 정치적 구호로 변질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자, 야권에서는 대연정론을 놓고 지금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대연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날선 공방을 벌여가고 있는 겁니다. 여권에서도 가세했습니다. 최현묵 기자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오늘도 대연정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역사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고스란히 안짜고 제안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보수정당과 손을 잡겠다는 의미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불출마로 갈 곳을 잃은 충청과 중도 보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스북에선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동지이고 시민이고 이웃이고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충청권의 새누리당 정진석 의원이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당선 후 북한행부터 고집하는 문재인 씨의 언사가 섬뜩한 대신 안희정 지사는 훨씬 책임있는 정치인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표는 대연정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안희정 지사의 주장이긴 한데 저는 새누리당 또는 바른정당 과의 어떤 대연정에는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연정 공방을 통해 안 지사에 대한 본격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최현묵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의 아주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을 하면서 인터넷상에서는 안 지사를 비판하는 글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 지사도 예상은 했을 겁니다만 이 안 지사의 과거 전과 기록과 상세한 혐의 내용도 지금 유포되고 있습니다. 안 지사가 어떻게 대응할까도 관심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대연정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안희정 충남지사의 페이스북입니다. 안 지사가 자신의 입장을 밝힌 글에 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비판글도 적지 않습니다. 정치 강박이 안철수보다 없다며 비교하고 트위터에는 너무 낭만적이라서 웃음이 친노지만 참여정부 사람이 아니었다. 구원병부터 요청하면 지도자 자격 없다는 비판의 글이 잇따랐습니다. 안 지사의 전과 기록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관련 기사들도 SNS상에서 퍼져나갑니다. 안 지사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해 일하다 희생양이 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불법 정치자금 1억 6천만 원을 아파트 중도금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다시 들춰내고 있습니다. 불법 대선 자금 외에도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사실도 새삼 거론됩니다. 지난번에 신세졌던 삼성도 개혁할 수 있냐며 문 전 대표의 공약과 비교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대연정을 비판한 것을 신호탄으로 문 전 대표 지지자들이 지지율이 급등하는 안희정 지사 공격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요, 안희정 지사의 추격을 따돌리려고 4천 명을 참석시킨 대규모 새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제가 대선에 나설 입장이기 때문에 따로 출판 기념 행사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감사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런 자리 마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북콘서트장을 관객 4천여 명이 가득 채웠습니다.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와 이회수 작가, 김영석 작곡가, 그리고 전인범 전 특정사령관이 패널로 등장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거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추격을 따돌리고 대세론을 굳히려 일부러 대규모 행사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 전 대표는 앞서 자신을 지지하는 대학생 청년 모임 허니문 창립식에도 참석해 정권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보수 정권들은 그동안 안보파리로 정권을 유지해온 가짜 안보 세력이라며 안보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려 하고 틈만 나면 종북 색깔론을 주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연행입니다. 네, 국민의당은 국가대개혁위원회라는 제3지대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참석을 예정했던 손학규 의장이 불참을 했고 안철수 전 대표 뒤늦게 참석을 결정하는 등 벌써부터 신경전 치열합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제시하는 국가개혁 과제에 전현직 지도부와 대권 주자들이 직접 응답하겠다며 국민의당이 국가대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개혁은 국민의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인구 절벽과 외교 절벽 등 5대 절벽 낭떠러지와 마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기 사는 사람은 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가장 앞장서서 국가 대개혁 이루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안 전 대표는 어제까지만 해도 참석 계획이 없었습니다. 안 전 대표의 불참을 알고는 당초 참석을 예고했던 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의장도 돌연 참석을 취소했습니다. 그 불참이 아니고 연락상의 오류인 것 같습니다. 손 의장의 불참에 안 전 대표는 뒤늦게 참석 계획을 알렸습니다. 안철수, 손학규, 정운찬 등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를 띄우려 준비한 행사지만 결과적으로는 일찌감치 시작된 신경전만 노출하고 말았습니다. 박지원 대표는 손학규 의장과 오늘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통합을 위한 당명 개정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요즘 대선 주자들 육아휴직 관련 공약을 앞다퉈서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저출산과 육아 문제가 지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인데 이 일과 양육에 지친 젊은 엄마 아빠들 표심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7살짜리 쌍둥이의 엄마 배문경 씨는 최근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탓에 친정과 가까운 새 직장으로 옮겨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1년 정도 다니고 육아휴직으로 아이들 1, 2년 정도 키울 생각이었는데 그게 이제 잘 쉽지 않기 때문에 최근 새 아이를 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과로로 숨지는 일까지 생기면서 출산과 육아 문제가 이번 대선의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1호 공약으로 육아휴직을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워킹맘, 경력 단절 여성들과도 만나 고충을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고 이럴 때까지는 근근히 버티는데 초등 1학년 때부터 그 경력 단절이 오는 경우가.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의 첫 대선 공약도 육아휴직 기간을 16개월로 늘리는 슈퍼우먼 방지법입니다. 직장 내 육아휴직을 둘러싼 눈치보기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공무원 워킹맘 과로사와 관련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근무 시간을 줄이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를 놓고 육아를 여성만의 책임으로 보는 거냐는 항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부겸 의원은 일하는 아빠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의무화하자고 했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어젯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40대 남성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선 사육장을 탈출한 말 4마리가 도로 위를 역주행하다 1시간 만에 포획됐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하동원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오르고 아파트 내부에서 불길이 타오릅니다. 어젯밤 10시 47분쯤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40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또 김 씨의 어머니가 얼굴에 화상을 입는 등 주민 1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싸우는 소리가 나. 그래서 내가 피해자서 현관으로 이렇게 보니까는 싸워요. 근데 조금 있다가 큰 소리가 나가보니까 벌써 불이 올라와. 경찰은 숨진 김 씨가 아버지와 다툰 뒤 불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4분쯤에 제주 서귀포시의 한 통나무 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8분쯤 경기도 고양시 자유로에서 사육장을 탈출한 말 4마리가 역주행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들이 도로 위를 1km가량 달리면서 퇴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졌고 결국 1시간 만에 사육장 주인 54살 양모 씨에게 무사히 포획됐습니다. 통영해경은 오늘 새벽 1시쯤 홍도 인근 해상에서 고장나 표류하던 7.93톤 어선을 구조했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한강에서 죽은 채 발견된 철새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주변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640m를 차단하고 집중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서울 한강 성동지대 둔치,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달 30일 죽은 채 발견된 뿔논 병아리에서 H5N6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3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통보를 받았고요. 어제 오후 늦게 AI 고병원성으로 확진됐습니다. 서울시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지난 2015년 이후 두 번째. 서울시는 즉각 반경 10km 이내에 가금류 872마리의 반출입과 가축 분뇨, 알 등의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도심진의 사육은 소규모인데다 AI 확산 가능성이 낮아 사람과 차량에 대한 이동 제한은 하지 않았습니다. 폐사체는 제대로 보이는 도선장 주변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재는 이 일대 640m에 이런 차단띠가 설치되어 있고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주말 한강을 찾은 시민들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돌아갈 때는 반대편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길 건너서. 통제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는 집중 소독이 끝난 뒤 월요일 통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죽은 야생조류를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괴물쥐로 불리는 이 뉴트리아에서 웅당 성분이 발견된 건 생태계 무법자인 뉴트리아를 퇴치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한 결과입니다. 환경당국이 뉴트리아처럼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생물 20종에 대한 퇴치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1호는 큰잎배스입니다. 이일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곰보다 더 많은 비율의 웅담 성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뉴트리아. 관련 연구는 뉴트리아를 효율적으로 퇴치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산업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성분들이 이제 발견된다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굳이 이제 정부에서 이제 뭐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필요한 뭐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환경부는 뉴트리아 외에 다른 19종류의 생태계 교란 생물도 전문기관에 퇴치 방안 연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첫 대상은 우리나라의 하천과 호수, 어디서든 적응하며 토종어류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최상위 포식자 큰잎배였습니다. 지난해에만 36톤을 잡았지만 번식이 더 빨라 확산을 억제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손쉽게 대량으로 잡는 방안에 맞춰져 있습니다. 큰잎배스의 확산 방지나 퇴치를 위해서는 선별적으로 큰잎배스만을 잡아낸다든가 대량으로 잡아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포획한 큰잎배스는 퇴비로 가공돼 농가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올해 생태계 교란종 퇴치를 위해 지난해보다 20억 원이 늘어난 47억 원을 투입합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오늘은 봄이 온다는 입춘입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 시민들은 한 해 동안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곳곳에 눈이 쌓인 산을 올라 해발 400m에 다다르자 고로쇠 나무 군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무 기둥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꽂으니 맑은 수액이 떨어집니다. 아이고 물 나오네. 이게 막 물이 나오네. 물 간다 물 가.
고로쇠 수액 1리터를 얻으려면 꼬박 24시간이 걸립니다. 고로쇠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한 그루에 2-3개 정도로 구멍을 제한하고 수액도 1년에 한 차례 채취합니다. 하지만 계속된 한파에 고로쇠 수액이 얼어붙어 채취량이 예년보다 줄었습니다. 요즘에 한 영하 10도, 떨어져 낮에 0도, 1도 이렇게밖에 안 올라가니까 물이 좀 많이 안 나왔어요. 주택 대문과 건물에는 보물방귀는 입춘대길, 건양타경이 붙었습니다. 시민들도 소망을 적은 입춘방을 서해글로 받으면서 한 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오늘은 따뜻해서 오는데 땀났어요. 어쩌면 오늘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 집사람하고 같이 왔어요. 오후부터 남부에서 시작된 비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중부와 영동 지방에선 눈으로 바뀌어 최고 10cm까지 쌓일 전망입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남는 음식을 넣어두고 누구나 꺼내가도록 한 공유 냉장고가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원 재활용은 물론 이웃과 음식을 나누는 효과까지 있어 추운 겨울거리를 훈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곳 주민센터 입구 근처에는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시장 상인들이 갖다 놓은 오징어 볶음 반찬과 멸치 볶음 반찬이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먹기 좋게 포장된 족발과 주민들이 직접 담은 모가차까지 있습니다. 누구든 여분의 음식을 넣어두면 아무나 꺼내가는 공유냉장고입니다. 공유냉장고 기부자 가운데는 넉넉한 설날 음식을 나누는 주민이 있고, 뜨다고요? 사과하고 어디서 온 게 좀 있어가지고 좀 나누려고 왔어요. 6개월간 200만 원어치 족발을 내놓은 상인도 있습니다. 좋은 데 써주세요. 잘 전달할게요. 공유냉장고 이용엔 제한이 없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갑자기 반찬이 필요한 경우, 간식이 먹고 싶을 때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지고 오고도 많이 하고요. 무 하나 한 반이나 3분의 1 정도 쓰고 넣어놓으면 이제 또 다른 분이 가지고. 2012년 독일에서 시작된 공유냉장고는 세계 240여 개 도시에서 운영 중인데 우리나라엔 지난해 들어와 서울 10여 곳 등 전국으로 퍼지는 추세입니다. 1인 가구일 경우에는 다 소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 같이 공동 구매를 하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남고요. 특히 뭐 냉장고라든가 또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 여분의 음식을 채우고 정을 나누는 공유냉장고가 추운 겨울 시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이슬람 7개 나라의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지금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한다는 결정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미지 기자입니다. 시애틀 연방법원은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워싱턴과 뉴욕 등에서 주 단위로 반이민 명령 이행을 금지하라고 결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라는 판결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Certainly the president will not like this decision, but it is his job, it is his responsibility, it is his obligation as our president to honor it, and I will make sure he does. 이런 법원 결정이 나온 후 그동안 입국이 막혔던 이들의 미국행을 허용하라는 지침이 각 항공사에 전달됐고 미국 세관보호국도 법원 결정 이행에 곧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법무부를 통해 대통령 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방어할 것이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법원 판사들이 트럼프에 대해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면서 반이민 정책 폐지를 위한 연방 대법원 판결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트럼프에 대한 성토는 이어졌습니다. Internationalen Terrorismus. Wir werden Punkte haben, in denen wir nicht übereinstimmen. Ich habe in den letzten Tagen ja immer wieder darauf verwiesen, dass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걱정하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우리 수출 업체들도 긴장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이곳저곳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이 중국 내 수입 시장에서의 한국 제품 판매 늘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냉동식품 공장. 곱게 빚어진 만두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이 공장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냉동 만두는 모두 286만여 개입니다. 중국에서만 지난해 23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만두뿐 아닙니다. 라면의 중국 수출액은 2억 9천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김치 수출액도 44만 달러로 한중 수교 이후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화장품, 반도체 등에서도 한국 제품 수요가 늘면서 4년째 중국 내 수입 시장 점유율 10%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 13%에서 지난해 9%로 급감한 일본과 대조적입니다. 맛이면 맛, 기술이면 기술이 더해진 겁니다. 앞으로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한국산 제품의 수요는 계속될 거로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는 연일 사드 배치에 보복한다며 한한류, 반덤핑을 내세우지만 정작 중국 내 한국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은 더 많아지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차기 해상 작전 헬기 와일드캣 4대가 실전 배치됐습니다. 와일드캣은 북한의 잠수함 탐도 미사일 SLBM 위협에 맞서는 이 선제 타격 체계 수중 킬체인의 한 축입니다. 안영영 기자가 훈련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북한 잠수함의 침투 첩보가 입수된 가상 상황.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이 호위함에서 이륙합니다. 북한 잠수함이 잠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해역에 도착하자 잠수함 탐지 장치인 디핑 소나를 수중으로 내려 음파를 탐지합니다. 디핑 1, 데이터 알파 1, 디센트 앤드 메인테인 셧업 2. 위치가 파악되고 곧바로 국산어뢰 청상어를 투하합니다. 수중, 수상 어디든지 적이 도발하면 반드시 격파하여 수장시키겠습니다. 와일드캣에는 저주파 소나 외에 360km까지 탐지할 수 있는 첨단 레이더가 장착돼 있습니다. 기존의 링스 헬기보다 잠수함 탐지 능력이 4배 이상 뛰어납니다. 작전 시간은 최대 3시간, 어뢰 2발과 소나를 달고도 1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습니다. 와일드캣은 조이스틱으로 조정할 수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까지 장착할 수 있어 북한 공기 부양정 대응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올해 안에 와일드캣 8대를 실전 배치합니다. 이와 함께 P-8 포세이돈급 해상 초계기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형령입니다. 자, 놓치면 아쉬운 뉴스 전해드리는 더하기 뉴스입니다. 정치부 김미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볼까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음악도 나오는데 네. 누굴 찾는 겁니까? 거의 이상가족급으로 옛 전우를 찾고 있습니다. 네. 방한 중인 미 국방장관 마티스가 과거 한국에서 만난 해병대 전우를 찾고 있습니다. 예.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부터 보실까요? 제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매티스 장관이 사람을 찾습니다. 1973년 한미연합훈련에서 해병소위였던 매티스 장관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대한민국 해병대 정하사를 찾는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예. 훈련부대는 한국 3연대 2대대로 보이고 장소는 경주시 하설이 해안 일대로 추정된다고 돼 있습니다. 예. 매티스 장관은 그제 한민구 장관이 주최한 만찬에서 예. 70년대 초 한미연합훈련 당시 추운 날씨에 김치를 가져다 준 정하사를 찾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이 발언 직후에 해병대 전우회가 이 문서를 만들면서 정하사 찾기에 발벗고 나선 겁니다. 예. 해병대 전우들은 기수별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이 문서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병대는 말이에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고 죽을 때까지 해병이에요. 우린 기수에 죽고 삽니다. 네. 그렇게 들이대세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정에 김치를 준 정하사 찾았습니까? 다들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네. 아직 아쉽게도 소식이 없습니다. 당시 포항에 주둔 중인 해병대 1사단이 강릉 쪽에서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해요. 예. 자, 그래서 이 이 경주 쪽에서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1사단을 중심으로 몰색 중인데 정 씨가 지금 너무 많다고 합니다. 야. 그리고 44년 전 일인데 70세 전우일 정하사가 매티스 장관을 기억할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네. 자, 안 되면 될 때까지를 외치는 해병대가 과연 정하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더하기 뉴스 보겠습니다.
자, 리설주 가족 건드렸냐? 이 김원홍 국가보위상인데 무슨 걸 건드렸다는 뜻입니까? 북한 김정은이 김원홍 국가보위상을 전격 해임한 것을 두고 예. 부인인 리설주의 가족을 내사했기 때문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원홍의 이 좌천 가능성을 처음 제기했던 탈북단체 NK지식연대 김흥광 대표는 김원홍이 도를 넘어서는 첩보 활동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중앙당 고위 간부의 집에 CCTV를 달았고 또 김정은의 배다른 누이인 김설송과 처가인 리설주에 대한 집안까지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장군님이 가계분이니까 뭐 친척이 다 뭐 동생도 들어갈 것이고요. 김정철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사촌이나 오촌 이런 게 다 들어가죠. 장군님의 친인척들에 대한 그런 내사도 했다. 김원홍이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 쪽 인사들을 무리하게 건드렸다가 역풍을 맞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른바 백두혈통을 잘못 건드렸다가 큰 코 다쳤다는 거죠. 그러네요. 한때 잘 나갔는데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네. 그렇죠? 다음 더하기는 세 번째 보겠습니다. 황교안 대선 수업 중 대선 수업 받고 있습니까? 황교안대? 아직은 아닌데요. 황 대행이 보수의 구원투수로 급부상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 대행은 아직 참모들에게도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참모는 미중 전략과 사드 문제 그리고 트럼프 정책 방향 등 중요한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보고서를 올리고 있다면 대선 수업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황 대행은 요즘 대선 주자급 행보를 보이고 있죠. 워낙에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이 보고서를 살펴볼 시간도 충분치 않다고 하네요. 참모들은 그래서 틈틈이 구두 보고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미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르웨이 바닷가에서 죽은 채 발견된 고래 한 마리. 배를 갈라보니 먹이 대신 비닐봉지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비닐봉지 30개가 내장을 막아 영양실조로 죽은 겁니다. Ulike plastposer og så det I tillegg en del plastflak som denne hvalen har fått I seg. 전 세계 바다에는 비닐봉지가 약 5조 개가량 떠다니는데 2050년이 되면 바다 물고기 수를 추월할 전망입니다. 기계사에 연결된 가느다란 철사에서 노래가 나옵니다. 1946년 심리학자 데이비드 보더가 녹음한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목소리입니다. 프랑스 에크런대 연구진이 철사 테이프 재생장치 개발에 성공하면서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사무친 노래소리는 70년 만에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웨딩숍 쇼윈도에 몰려든 사람들. 멕시코 전설 박쥐된 신부 마네킹을 보고 있습니다. Hay gente que dice que se mueve. Hay gente que dice que mueve los ojos, que mueve las manos, que cambia de posición, inclusive que camina en la tienda por las noches. 87년 전 한 신부가 결혼식 날 숨지자 부모가 시신을 박제했다고 전해지는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마네킹은 지역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오늘 절기 입춘답게 포근한 날씨였는데요. 밤사이에는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와 눈은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칠 텐데요. 중부지방에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강원 산간에는 10cm 이상, 경기 동부와 영서로도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대기가 정체되면서 종일 공기가 탁했는데요. 먼지는 비와 눈이 내리면서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내일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서울과 청주의 아침 기온이 1도로 출발하겠고 낮 동안에도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앞서 리포터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설 연휴 후에 첫 찬핵 찬반 집회, 양쪽 진영 모두 더욱 격렬해져서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도심의 태극기가 다시 흩날리고 촛불은 다시 켜졌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실업, 또 이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더 걱정입니다. 네, 저희는 사실을 보고 진실을 전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